오늘은 제2의 강남이 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용산입니다. 정확히는 용산에서도 이 한강대로축, 광화문, 서울역, 신용산역 라인이고요. 그리고 이 부근에서 투자 가능한 구역은 약 5억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효창공원 앞 역세권이나 청파 2구역 재개발 구역부터 볼 수가 있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재개발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어디를 같이 봐야 하는지와 재개발 구역 12곳의 대략적인 투자금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동아입니다. 제2의 강남을 얘기하면 용산 말고도 성수, 판교, 마곡 같은 곳들이 많이 언급이 되죠. 그런데 저는 용산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보고 있고, 솔직히 용산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남은 어떻게 지금 전국 1등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일자리가 생기면 돈과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주거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면 아파트 값이나 땅값이 자연스럽게 비싸지고 동시에 인프라와 상권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학군이 생기는 그런 구조죠. 그 일자리도 대기업 위주 또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늘어야 이 동네의 체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용산을 제2의 강남 후보지로 보는 근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심권 오피스 공급이 커지는 흐름이 용산과 붙어 있습니다. 용산을 볼 때 위쪽 도심인 광화문을 같이 봐야 하는데요. 광화문은 CBD라고 불리면서 강남, 여의도, 광화문의 3도심 중 하나죠. 이 강남의 GBD보다도 더 많은 근무자 수와 오피스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포인트는 서울의 핵심 일자리는 한 지점에만 고정되지 않거든요. 강남도 테헤란로에서 시작한 흐름이 서초와 잠실까지 퍼지면서 이 업무시설의 면적이 더 커졌습니다. 용산도 비슷하게 광화문, 서울역, 용산이 이어지면서 일자리의 면적이 넓어지는 그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CBRE 코리아의 서울 오피스 2030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서울 A급 오피스가 향후 7년간 471만 제곱미터 신규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기존 대비 약 45% 이상 증가할 거라는 건데요. 그 중에 주목할 만한 건 신규 공급의 83%가 도심권, 그러니까 CBD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CBD 규모에서 1.7배 정도 커지는 겁니다. 공급 완료 시에는 CBD는 강남권의 2배, 여의도권의 3배 규모로 확대됩니다. 오히려 2031년에는 강남보다 더 압도적으로 오피스 공급 규모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같은 아주 먼 얘기는 오늘 아예 배제를 하더라도 광화문, 서울역, 용산 축은 이미 일자리 흐름으로 같이 묶여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한강대로의 발전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강남에는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테헤란로가 강남의 일자리의 중심축이죠. 그런데 용산에는 한강대로가 있습니다. 제가 한강대로를 보는 이유는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 기준을 손보면서 역 주변뿐만 아니라 간선도로변까지 개발 논리를 넓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같이 언급되는 키워드가 노선형 상업지역 인센티브입니다. 노선형 상업지역은 쉽게 말해서 대로변을 따라 띠처럼 길게 잡혀있는 상업지역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한강대로를 비롯해서 테헤란로, 영등포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노선형 상업지에 규제를 완화해서 최대 용적률 1100%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100평짜리 땅이면 연면적 1100평 규모까지 빌딩을 세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해운대 LCT가 994%고 여의도 IFC몰이 928%입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규제가 풀린다는 것은 같은 땅에 더 높게 짓는다는 뜻이고, 그 말은 곧 오피스와 상업시설이 들어올 공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자리와 유동인구가 붙기 쉬워지겠죠. 지금의 강남처럼 주거시설이 필요해지고 땅값, 아파트값은 더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역에서 시작해서 남영역, 숲대입구역, 신용산역으로 이어지는 이 한강대로 라인이 앞으로 업무축으로 더 강해질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용산은 중심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가장 상위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앞으로 20년간 도시의 미래 모습, 또 공간 구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서울이 3도심, 그러니까 광화문, 여의도, 강남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도시를 발전시킵니다. 그 다음 단계로 7곳의 광역 중심을 중점으로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 광역 중심 중 하나인 용산을 국가 상징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문구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서울역 일대는 광역철도 교차 거점으로 종합개발 방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역은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GTX A 노선이 지나가죠.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오피스, 상업시설, 호텔 등이 들어오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공사도 시작이 됐습니다. 도시는 결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도시기본계획, 개발정책, 민간사업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모여서 도시의 모습이 끊임없이 바뀌게 되죠. 물론 강남도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노선형 상업지든 삼성역 GTX, 현대차 부지 개발이든 계속 진행될 테니까요. 그런데 용산도 마찬가지로 계획과 정책 흐름 아래서 같이 커진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도심권 오피스 공급이 커지는 흐름이 있고 정책적으로 고밀 개발할 수 있는 노선형 상업지, 한강대로 축이 있고, 그리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도 용산은 광역중심 지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요, 한강대로 일대가 점점 업무 기능이 두꺼워지고요, 오른쪽으로는 동부이천동과 한남뉴타운의 신축 아파트 촌이 있고, 왼쪽으로는 공덕역 주변과 아현동, 염리동의 주거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공덕, 서계, 청파 일대의 재개발이 위치적으로 가장 중요해지는 거죠. 만약 나중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개발되면 추가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재개발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한남동, 동부이촌동, 마포구의 아현동 같은 곳으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맞습니다. 좋은 곳이죠. 솔직히 용산이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너무 비싸다는 거죠. 동부이천동은 매매가 20억 이상부터 시작하고, 한남뉴타운은 현금이 35억 은 있어야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도 30억 이상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강대로 축 주변에서 아직 진입이 가능한 주거 밀집 지역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공덕 7구역이고요. 또 서계청파 일대, 효창공원 앞역 주변, 부가현, 그리고 마포구 염리동, 아현동, 도화동 내의 정비구역들도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일자리가 커지면 주거 수요가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신축 아파트는 늘 부족하죠. 그래서 가까운 정비구역부터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제일 궁금한 얘기입니다. 한강대로 쭉 근처에서 투자할 만한 구역이 어디고 얼마가 필요하냐는 건데요. 같은 구역 안에서도 물건의 종류, 대지 지분, 권리가액, 전세금 등에 따라서 투자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금액이 정확한 게 아니라 시세에 대한 감을 잡는 용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더 저렴한 물건도 있고 더 비싼 물건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한강대로 축 주변에서 괜찮다라고 보는 용산, 그리고 마포권 정비구역을 기준으로 하면 현실적으로 5억 이상은 있어야 선택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남은 곳은 물론 소액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만큼 변수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온 대략적인 투자금 범위는 이렇습니다. 투자금은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금액입니다. 효창공원 앞역 역세권은 투자금이 5억 원 이상, 원유로 일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6억 원 이상, 동후암 1구역은 투자금 8억 5천만 원 이상, 동후암 3구역은 6억 5천만 원 이상, 청파 2구역은 5억 5천만 원 이상, 공덕 7구역과 공덕 8구역은 8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염리 4구역은 9억 원 이상이고요. 염리 5구역은 8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부가현 2구역은 13억 원 이상 필요하고,
부가현 3구역은 9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창동 재개발 구역은 6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5억에서 6억 원대는 한강대로축 인접에서 진입 가능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억대부터는 마포, 용산 핵심 생활권에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용산의 한강대로축은 일자리와 업무 기능이 커질 수 있는 구조고, 또 그 수요를 받칠 수 있는 주거는 결국 주변 정비구역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남, 이촌처럼 이미 비싼 곳들을 볼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아직 진입 가능한 정비구역을 같이 보자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 구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구역을 정리해보고 수익성 분석까지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